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5월 13일 예정된 가운데 이강덕 시장과 김일만 시의회 의장, 김정재 이상위 국회의원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1심 재판부는 포항 촉발지진 당시 본진과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1인당 300만 원,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영덕 산불이 발생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입니다만 아직도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을 모두 공급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재민들은 당장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전 산불에 초토화된 영덕의 바닷가 마을. 그때나 지금이나 처참한 광경은 매 한 가지입니다. 50년 살던 집이 불타고 그걸 한 달간이나 지켜본 주민은 깊은 고통을 토해냅니다.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서로 어렵고 진짜 참 다 거지가 돼버렸는 편이죠. 뭐 국가에서 얼마나 보상을 해줄지 모르지만. 철거 작업이 더뎌지면서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겨 집에서 지내기 무서울 지경입니다. 사람들도 안 다니고 밤에 나가면 또 뭐 허집이 나는 게 거니도 뭐 철거를 안 해놨디 이쪽에서 막 소리 캉캉 나고 저쪽에서 캉캉 나고 이랬기는 겁나니. 인접한 영덕읍 성리마을도 복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대부분이 불탄 이 마을은 그나마 철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집 없는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재민들에게는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평범한 일상이 간절한 소망이 돼버렸습니다. 내 가정에서 우리 가족끼리 밥에 먹을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임시주가 시급한데 아직도 제작 중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고. 현재 영덕군이 집계한 화재 주택의 철거율은 79%. 늦어도 이달 말까지 철거를 끝마칠 계획입니다. 이어 다음 달 중순쯤에는 임시주택 570여 동을 한꺼번에 공급해 입주시키고 다음 달 말까지 전체 물량인 900여 동을 모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계획은 한 5월, 15일까지 한 70%를 입주시키고 5월 말까지 전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덕군은 이재민 지원책 등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른바 경북 산불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도가 산불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영농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민 수당을 조기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영덕, 안동, 의성, 영양, 청송 지역 8,700여 가구는 기존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받던 수당 60만 원을 다음 달 초 일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수당은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안동과 울진에 초대형 진화헬기를 도입해 줄 것을 산림청에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소방용 치누크 헬기 등 담수량 9,000리터 이상인 초대형 진화 헬기를 도입해 안동과 울진 산림항공관리소에 각각 한 대씩 배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된 데다 2027년까지 산불 진화 헬기 대형화, 최신화가 함께 추진되고 있어 경상북도의 요청이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경주의 대표적 항구인 간포항이 주요 항구로 지정된 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포항 MBC는 간포항의 지난 100년의 역사와 간포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는데요. 단독 입수한 과거 자료들과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간포의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주 간포에서 태어나 80년 넘게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황금만 씨. 일제강점기, 어린 시절에 황 씨가 본 간포엔 일본인들의 적산 가옥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2분의 1 이상이 전부 일본 사람 집이야. 뭐 일본 그 장사하는 사람들. 황 씨의 아버지도 다른 많은 주민들처럼 일본인의 배에서 일을 했습니다. 집 어른이 이 집 주인의 배 그 선원이었어. 그래서 이 집에 이제 그 선조 아들하고 내가 몇 분 이 집에 들락날락하고 그랬어요. 황금어장 간포에 자리를 잡은 일본인들. 1914년 660여 명이 살던 평범한 바닷가 마을 간포리는 1925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지정항이 되면서 근대적 항구로 개발됐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지정항은 국가 어항 같은 거예요. 총독부의 어항 정책, 항만 정책 이런 데서 중요한 거점이 되는 항구다 그런 뜻이겠죠. 이후 1990년대까지 간포에 부흥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물을 퍼올리면 물고기가 가득했던 그 시절의 간포. 시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극장까지 있었습니다. 저거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학교 안 가는 아무튼 그 시기에 극장에 구경했나? 예, 서커스 와가 한번 갔어요, 아버지 따라. 시간이 흐르며 다가온 바다 환경의 변화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간포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노력으로 간포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물질을 해온 해녀들은 이제 직접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마을 곳곳에선 주민들이 간포에 찾아온 청년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그 하나하나를 잘 개발을 한다면 오히려 더 보석을 끼워져 가지고 목걸이가 되는 그런 동네가 골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년의 세월을 거쳐 경주를 대표하는 항구로 성장한 간포항.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 간포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100년의 바다 간포는 오늘 저녁 9시 포항 MBC 지상파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포항시 남구 장흥동 한 철강업체 공장 2층에서 20대 직원 A씨가 레일을 천장에 설치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장비인 천장 크레인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을 정비하다 사고가 났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국외 출장 항공률에 부풀리는 등 부정 사례로 적발된 경북도의회와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도의회의 경우 이용한 항공권 가격이 실제 금액보다 높은 점을 적발해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점검해 대구 경북의회 24곳의 항공권 위변조와 체재비 초과 지급 등 부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지역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하면서 성빈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리기 위한 마음이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마련된 분향소 5곳은 토요일까지 운영됩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환한 미소를 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이 대성전에 놓였습니다. 신자들은 성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구에서도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 곁을 떠나 하느님께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계속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벗이라 불렸던 프란치스코 교황. 순금 대신 철로 만든 십자가를 들었고 관저 대신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12년의 재위 기간 내내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도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살폈던 교황의 삶은 신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난하고 그 힘없는 그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헌신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돼요. 우리 이웃을 사랑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가신 것 같아요. 대구와 경북에는 계산대성당과 범어대성당, 월성성당, 죽도성당, 원평성당 5곳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분향소는 바티칸에서 장례 미사가 거행되는 26일까지 운영됩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주시와 포항시가 2026년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 연차총회 공동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6년 연차총회는 내년 상반기 중 경주와 포항에서 분산 개최되며 구체적 시기와 일정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는 1951년 설립됐으며 88개국 800여 개 회원사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글로벌 관세 전쟁과 업황 부진에도 실적 방어에 선전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5,6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으며 매출은 17조 4,370억 원으로 3.4%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주력 산업인 철강이 판매 가격 상승과 원가 절감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이전 분기 대비 34.7% 증가한 4,500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주요 공장 수리 증가로 생산과 판매량은 감소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경계선지능과 난독으로 학습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초등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심층 진단과 치료를 돕고 학습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경계선지능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난독은 기초 읽기와 단어 인지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경북교육청은 2022년부터 심층 치료 교육을 지원해 왔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모두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선박 불법 증개축 37건, 선박 안전검사 미실시 3건, 정원 초과 승선 2건 등입니다. 해경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한 뒤 처벌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자회사와의 계약의 낙찰률 100%를 적용해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한수원이 식대, 명절 상여금, 복지 포인트를 자회사 용역계약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장했습니다.